즉 미국 정부가 마침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68페이지에 달하는 연방증권법 해석문을 발표했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이 해석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이 코인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규제 기관조차 혼란스러워하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명확한 공식 체계가 수립된 역사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5가지 범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디지털 상품, 수제품,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증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입니다. 단순히 증권이 아닌 나머지로 묶어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가스비 지불, 거버넌스 참여 등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는 기능적 자산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제도권 자산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은 리플, 즉 XRP에 대한 변화입니다. SEC는 이번 문서에서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XRP를 포함한 16개 자산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리플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 미등록 증권 논란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법적 문제의 상징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공인한 디지털 상품의 대표적인 예시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자산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리플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규제 기관들의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SEC는 증권이라고 하고 CFTC는 상품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3월 11일 두 기관이 공동감독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러한 통일된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같은 날, 같은 문서에서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규제 기관의 발표만 기다리며 불안해할 필요 없이 명확한 규제 준수 기준점이 마련된 셈입니다. 자산의 법적 분류가 명확해지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의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특정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ETF를 출시하려면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가 반드시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석으로 XRP를 포함한 16개 자산은 현물 ETF 승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제도적인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서 그동안 법적 위험 때문에 망설였던 막대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SEC는 이번에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1946년 오렌지 농장 판결인데요. 오렌지 자체는 상품이지만 농장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계약으로 판매될 경우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코인에 적용하면 코인 자체는 네트워크 운영에 사용되는 디지털 상품이지만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경영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적으로 작동하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본질적 가치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미국 규제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이자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가격이 수십 배 폭등하는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자산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법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향후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때 상당한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 국가가 공인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